안녕하세요. 진하게 끓인 뉴스입니다. 서해 뚫렸습니다. 그것도 8번이나. 작년 한 해 동안 중국 항공모함이 우리 관할 해역에 8번 들어왔습니다. 역대 최다입니다. 오산 공군기지에서 직선거리 180km. 우리 안방을 코앞에서 들여다본 겁니다. 근데 더 화나는 건 우리 정부 반응입니다. 항모가 8번 들락거리는 동안 공개 항해 한번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만나서 웃고. 이게 안 보입니까? 손님 접대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보십시오. 숫자 하나만 보시죠. 2020년 2번, 2021년 1번, 그러던 게 2022년 7번, 작년에 8번, 6년 만에 4배입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정례화입니다. 중국이 서해를 자기 마당처럼 쓰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거리가 더 무섭습니다. 2021년에는 영해 외곽 80km까지였어요. 그게 올해 초에는 50km까지 좁혀졌습니다. 한미연합군 통신, 전자신호 다 들리는 거리입니다. 정찰하러 들어온 거예요. 군 관계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서해 내화 전략. 영어로 옐로시, 인랜드시. 서해를 중국 내해. 그러니까 자기 집 안호수처럼 만들겠다는 겁니다.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김덕기 제독이 정리한 개념입니다. 방법이 교묘합니다. 1단계 해경하고 어선 보내서 들쑤시고 1단계 부표하고 양식장 박아놓고 3단계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슬쩍슬쩍 넘어오고 4단계 한중 잠정조치 수역을 자기 땅처럼 굳히고 남중국해에서 그대로 써먹은 수법이에요. 팩트입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작년에 발표했어요.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박아놓은 시설이 16개, 부표가 13개, 대형 양식 플랫폼 2개, 종합관리 플랫폼 1개. 2018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야금야금 박힌 겁니다. 그 사이 16개. 누가 막았어요? 작년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 수역에 항행금지 구역을 일방적으로 그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푸제남을 굴렸어요. 푸제남이 뭡니까? 중국 세 번째 항모. 전자기 캐터펄트. 단 최신 항모입니다. 우리 코앞에서 시험한 겁니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푸제남에서 제35 스텔스기를 띄웠습니다. 5세대 스텔스 함재기. 작년 9월에 사출 영상까지 공개했어요. PL-15 공대공 미사일 6발 달면 사거리가 300km. 서해 한가운데서 쏘면 우리 수도권이 사정권입니다. 함대 숫자 보시죠. 중국 전투함이 2020년에 360척, 작년에는 400척 넘었다고 봅니다. 한국 해군은요. 70척, 많아야 80척. 6배 차이입니다. 김덕기 제독이 미국보다 60척 더 많다고 했어요. 미국보다 많은 함대가 우리 코앞에 있는 거예요. 중국 본심이 뭔지 들어보세요. 중국 군사전문가 쑥중핑이 글로벌 타임스에서 한 말입니다. 한국은 연안선이 좁아서 핵추진 잠수함 가질 필요가 없다. 들으셨죠?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갖느냐를 중국이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21세기 외교입니까? 이중잣대가 더 화납니다. 김정은이 작년 3월에 핵동력 잠수함 만든다고 노동신문에 사진까지 박았어요. 중국 침묵. 그러던 중국이 한미가 핵잠 협력하니까 외교부 대변인까지 나서서 신중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북한 핵에는 가만, 한국 자위권에는 발끈. 이게 이웃입니까? 일본은 어떻게 합니까? 작년 6월에 자위대가 센카쿠 북쪽에서 대항모 공격 훈련했습니다. 중국 랴오닝함 지나간 그 해역에서요. 이건 메시지예요. 들어오면 친다. 거기다 일본 구축함 이카즈치는 대만 해협을 13시간 48분 그대로 통과. 중국이 막지도 못했습니다. 필리핀은 더합니다. 2014년에 미군 기지 8개를 다시 받았어요. 그중 3개가 남중국해 마주보는 자리. 작년 발리카탄 훈련에는 미군 1만의 다국적군 합쳐서
17,000명. 일본은 전후 81년 만에 필리핀에 전투병 보내기로 했어요. 다 중국 견제용입니다. 그러면 한국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랬죠. 왜 실시 안 하나? 그냥 실시하면 되지? 사드 배치 철회 주장한 분이고 싱하이밍 중국 대사하고 자택에서 면담한 분입니다. 일본은 항모훈련, 필리핀은 미군 제주둔, 한국은 쉐쉐. 이게 비교가 됩니까?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작년 11월 경주 에이페키에서 시진핑이 11년 만에 방한했어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한중 정상회담했습니다. 그 해에 항모가 8번 들어왔는데 회담 의제에 항모 얘기 한 줄이라도 있었습니까? 정경분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만 분리당하는 거예요. 우리 방어망이 어떻길래 그러냐? 킬체인, KAMD, KMPR, 우리 삼축 체계. 다 북한 직선 방향용이에요. 옆에서, 뒤에서 들어오는 위협은 비어 있습니다. 차기 구축함 KDDX는 2032년에야 들어옵니다. 그때까지 무방비로 6년을 더 보내야 합니다. 이러면 꼭 이런 사람 있습니다. 공예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좋습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일본은 왜 항모훈련을 합니까? 필리핀은 왜 미군 부릅니까? 통과하는 거랑 정찰하면서 정례화하는 거랑은 다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게 굳어져서 자기 바다가 되는 거예요. 중국 자극하면 경제 보복도 당한다. 이 말도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일보 사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무단구조물 방치하면 서해 다 빼앗긴다. 한국일보, 보수 매체 아닙니다. 거기서도 이렇게 썼어요. 자극이 무서워서 안 하면 다 잃습니다. 정리합시다. 안보는 말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단호한 의지로 지키는 거예요. 일본 보세요. 필리핀 보세요. 들어오면 군사훈련. 동맹 부르고. 우리만 쉐시합니다. 그러는 사이 서해는 중국 내해가 돼가고 있어요. 이게 6년간 4배로 늘어난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입니다. 유영원 의원이 그랬습니다. 서해가 갈등 최전선이다. 핵잠하고 KDDX 서둘러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거기다 항모 들어올 때마다 외교부가 공개 항의해야 합니다. 일본처럼요. 부표 16개 당장 철거 요구하고. 안 그러면 다음에 17개, 18개 박힙니다. 이 나라 만든 분들 생각해보세요. 6.25 지킨 세대, 한강 기적 만든 세대. 그분들이 지금 서해 보면 뭐라 하실까요? 바다도 영토입니다. 안 지키면 뺏기는 게 영토예요. 우리 세대가 눈 부릅뜨지 않으면 자식들한테 물려줄 바다가 없어집니다. 이 이야기 공감되시면 옆에 한 분만 알려주세요. 서해 문제 아는 사람이 많아져야 정부도 움직입니다. 구독 눌러두시면 이런 안보 이슈 계속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